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뭐 고깃집을 차리든 뭐 카페를 차리든 뭐 한식, 뭐 양식, 중식집을 차리든 오픈하기 전에 실제 창업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실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실제 사례가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적인 거를 너무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테리어비 얼마 드느냐로다가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평소에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설명할 드릴 지역은 경기도 모 지역에 가을에 오픈을 하려고 창필직인 저한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의뢰를 했던 어느 예비 창업자분이 이야기한 가게입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 가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 매장을 할 건데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번도 창업을 안 해본 청년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브랜드를 막 몇 군데를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사가 잘 돼. 그리고 나도 하면은 진짜 대박이 날 것 같고 뭐 영업사원 얘기 들어봤을 때 이거는 뭐 지금 한 달이라도 지금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고 지금 막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본 모습은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생긴 청년이 자기가 모은 전 재산과 부모님이 빌려주기로 약속한 돈 합하니까 1억 정도 됐고요. 창풀 TV도 열심히 받겠다. 창풀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걸 했을 때 또 도와준다. 뭐 창풀 아키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도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픈한 가게들의 그 결과물들도 받겠다. 마치 자신은 뭔가 창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호기롭게 창풀 직원님 인테리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죠. 왠지 나에게는 준비가 돼 있고 당당하게 나에게는 돈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청년 사업가분, 제가 지금부터 창업 비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초도 물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대략 500만원.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지금 선택한 브랜드는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장사를 하려는 브랜드의 가맹비, 교육비 1000만원 플러스 부가세 100만원에서 1100만원. 일부러 지금 부가세를 집어넣고 있는데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는다고 해도 일단 먼저 내 주머니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집어넣어서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의 그 보증금과 권리금. 지금 장사를 하려는 매장의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권리금은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네 번째로는 그 가게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을 거래를 했을 때 그 복비. 아직 지금 점포를 계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복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 동안 줘야 되는 임대료 2달치. 지금 우리가 빈 공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지금 임대료를 이미 주고 있어서 우리도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공사한다고 쳤을 때 한 달 준비기간, 한 달 공사기간, 그래서 그 2달치 임대료는 400만원 플러스 부가세 40만원. 그리고 그 건물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관리비가 있어요. 뭐 경비실 월급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30만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470만 원. 여섯 번째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에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기 승합하는데 100만 원, 그리고 분전함 이동하는데 50만 원, 그리고 가스가 건물에 들어와 있었지만 가스를 다시 인입시키는데 100만 원, 그리고 가스불을 테이블에서 쓰기 위해서 그 매립 공사를 하는데도 200만 원, 그리고 그 연기가 위로 빠지는데 그 덕트를 옥상으로 빼는 공사를 또 200만 원, 그리고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그 에어컨을 실외기 그 배관, 또 에어컨 값 말고 그 실외기 그 배관 가는 그런 공사가 있거든요. 그게 300만 원. 그래서 도합 950만 원. 일곱 번째로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인력을 뽑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방 실장하고 서빙 알바, 그래서 인건비로 500만 원.
오픈하고 나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 비용은 사전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로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매장에서 사야 될 주방 기자재들. 기자재라고 하는 거는 뭐 냉장고, 식기세척기, 간택기, 싱크대, 뭐 선반, 뭐 제빙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대략 1,000만 원, 부가세까지 1,100만 원. 아홉 번째로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매장에 사야 될 그 가구들, 의탁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수 대비해서 14개 기준으로 해서 2인 테이블이 일단 요즘 많이 쓰니까 한 조당 평균 40만 원 잡으면 대략 600만 원이 나옵니다. 열 번째로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에 사야 될 집기류들, 냄비나 국자, 접시, 숟가락, 젓가락 퀄리티로 낮은 걸로 했을 때 대충 했다고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1번째로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에 사야 될 소품들, 그냥 인테리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이거 액자도 붙여야 되고 뭐 포인트 소품들 이런 거 어차피 사야 되는 것들 이것저것 최소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 평수면. 12번째로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 오픈하면은 다이소 같은데 그냥 마트 같은데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야 될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50만 원이 따로 들고요. 13번째로는 장사를 하려는 매장에서 수입이 나오기 전에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나오기 전에 집에 가져다 줘야 될 그 생활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달치 생활비라고 했을 때도 500만 원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500만 원 플러스 1100, 4300 계속해서 플러스 하다 보면은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인테리어를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1억 670만 원이란 돈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670만 원이 오버가 된 겁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들어가는 얘기고 그 사이에 그 과정들마다 뭔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건 투자를 한 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한 그 비용의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갔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유자금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그냥 내가 공짜예요? 어디 가서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밥도 먹어야 되고 경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본인 경비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인테리어 하러 왔다고 했는데 넌 무슨 돈으로 인테리어 할 거냐? 당신 지금 인테리어 하기 전에 들어갈 비용이 지금 이만큼이다.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공정을 보고서 이 공정 하나하나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돈을 더 구해오든지 이런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하다가는 공정별로 들어가는 그 추가 공사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멘붕 올 거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또 추가 비용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계속 튀어나오다 보니까 시작부터 빚으로 시작하고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냐고 그 주변 뭐 지인들 가족들한테 맨날 꾸사리 먹고 쪽팔림 받을 거고 그 가족들의 그 갈굼과 멸시 이거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거고 그렇게 욕먹기 싫으니까 이리저리 또 돈 꾸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꾸러 다닌다고 수고로 와야 되고 가서 부탁해야 되고 쪽팔려야 되고 여태까지는 절대 하지 말고 살자고 했던 그 제2금융 3금융 나중에 카드론 그 대출 돌려막기까지 이 사람이 곧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창업 뽕에 맞아서 지금 막 이대로 놔두다간 진짜 할 것 같아서 조금 충격요법이 필요해서 이런 사실적인 얘기도 했지만 좀 뭐라고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인테리어부터 들어가고 저 창업할 건데요. 뭐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서부터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뭔가 창업을 하려는 그 모든 분들이 비슷한 이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일어난 부분이들이기 때문에 과장했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하지만 과장이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초보 창업자일수록 말이죠. 꼭 이 부분 체크하셔서 창업 비용을 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수나 고수 그리고 직접 이제 막 바로 창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창플 비즈니스 팁이라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도 실제 창플에 와서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분의 실제적인 얘기 단순히 창플티처럼 비영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으니까요. 창플 비즈니스 TV 한번 꼭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많은 응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ፈል직이었습니다.